안녕하세요. 여슬버입니다.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나스닥 아직 찐바닥 아닙니다. TQQ 장단기 플랜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장기, 단기 플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0%에서 80%의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 확보 60에서 80%. 단기 플랜은 예수금의 40에서 20%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35불에서 26불까지 10에서 20%로 분할 매수를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다. 비중 조절은 35불 한 주, 34불 두 주, 26불은 이렇게 더 많아지는 10주가 되겠죠. 이거를 총 10에서 20%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26불도 26불 한 주, 27불 두 주, 18불 10주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갈수록 더 비중을 늘려서 하는 게 10에서 20%. 여기도 단기로 매수하실 때는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 전략이고 장기로 갈 때는 분명히 예수금과 현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장기는 1년에서 2년까지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6개월 안에 끝난다, 1년 안에 끝난다, 이렇게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에서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 하셔라. 이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플랜은 중장기적이죠. 중간 선거 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이때 분할 매수를 한 걸 가지고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가 기술적 반등을 한다면 다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수익 창출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플랜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물려있거나 하신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시는 단계는 아니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손해가 없을 시에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은 이렇게 역전이 돼서 지금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0.1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면 항상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질 때쯤 막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몰빵을 하시든 분할 매수를 하시든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전략이 필요하냐? 우리는 기관과 다릅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데 기관처럼 계속 주식을 사야 되고 계속 주식을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계속 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사셔서 파는 게 좋다. 하지만 쌀 때 언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GDP도 지금 마이너스 1.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6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연속해서 마이너스 1.6이 두 번 이렇게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GDP가 지금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이제는 기술적 침체, 경기 침체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GDP가 2분기 연속 나오는 건 무조건 경기 침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쭉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이 쭉 흘러다니다 마지막에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0.43, TQ는 마이너스 1.44% 정도 이렇게 끝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TQ를 보시면 이렇게 쭉 흘러내렸다가 기술적 반등, 다시 반등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힘이 없죠. 원래 같으면 이런 식으로 빵 쳐줬으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을 텐데 지금은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실적 발표 후에 그 FOMC 미팅 후에 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약간 관망을 하시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분할 매수는 좋지만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아까 35에서 26불, 그 다음에 26불에서 18불까지 그렇지 않은 내가 장기 투자로 나중에 한꺼번에 들어갈 거야 하신 분들은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 반등을 난 노리고 싶어. 이거는 단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구간에서만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XL도 지금 10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17불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너무 무리해서 성급하게 투자하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LD도 지금 우리가 64불 때부터 이렇게 쭉 사왔기 때문에 38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만 사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좀 떨어지면 그때 가셔서 조금 비중을 조절해서 38불 이하로 오시면 그때 가서 사시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만 요 위에서 사시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 SSO도 마찬가지입니다. 41불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사시는 건 좋고요. 올라갈 때는 절대 사는 거 아니다 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이 조금 힘을 내주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빵 터진 지난번처럼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나올지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만 안 좋게 나온다면 바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힘을 잃고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140불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41불 이하가 온다면 그래도 한번 분할 매수를 10%를 가지고 이렇게 쭉 매수를 하시는 건 괜찮지만 무리해서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800까지 올라왔지만 우리가 800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660, 그 다음에 700에 이렇게 한 번씩 샀기 때문에 만약에 사신다면 522불까지 계속 기다린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522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다.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계속 해왔습니다. 떨어지면서. 하지만 어때요? 떨어질 때는 크게 떨어지고 올라올 때는 조금 올라오고, 떨어질 때는 크게 떨어지고 올라올 때는 조금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이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박스권에 좀 갇혀 있지만 이렇게 한번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너무 자기가 장기를 플랜으로 할지 단기 플랜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